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의 역사를 뒤흔든 거란과의 세 차례에 걸친 격렬한 전쟁,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993년부터 1019년까지 동아시아의 역사를 새로 쓴 고려-거란 전쟁의 모든 것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고려와 거란, 즉 요나라 사이의 전쟁은 도대체 왜 시작되었을까요? 10세기 말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원을 호시탐탐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라는 송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배후의 안전을 확실하게 확보하고자 고려와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려 했습니다. 또한 고려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북진 정책은 요나라에게는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배경 속에서 두 나라 사이의 팽팽한 긴장이 점차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요나라는 거란족 특유의 뛰어난 기마술과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화북 지역을 차지하고 발해를 멸망시키며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권 강자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라는 숙적인 송나라를 끊임없이 압박하며 북방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려 했고, 고려는 이러한 요나라의 무서운 세력 확장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요나라에게 고려는 송나라를 치기 전에 반드시 외교적으로 정리해야 할, 그러면서도 결코 놓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고려는 태조 왕권이 혼란스러웠던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한 북진 정책을 국가의 중요한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라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고려의 외교적 입지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송나라와는 우호 관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강력한 힘을 가진 요나라의 거센 압박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고려는 국력을 더욱 강화하고 자주적인 외교 노선을 신중하게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993년 드디어 요나라의 야심찬 장수 소손영은 무려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이는 막 건국된 고려에게는 실로 엄청난 절체절명의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교 담판 서인은 탁월한 외교적 수완과 노련한 협상 능력으로 소손영과의 역사적인談판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서인은 요나라와의 형식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략적 요충지인 강동 6주를 얻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고려는 압록강 동쪽 280리 지역을 새롭게 확보하고 동시에 요나라와의 관계를 일단 개선하는 놀라운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차 침략은 외교적 승리로 훌륭하게 마무리되었지만 고려는 요나라의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1010년 고려 내부에서는 강조라는 신하가 정변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절호의 기회로 여긴 요나라의 성종은 직접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요나라 군은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빠르게 함락했지만 각지에서 고려군의 완강하고 끈질긴 저항에 예상치 못하게 부딪혔습니다. 특히 용감한 장수 양규는 흥화진에서 뛰어난 지략과 놀라운 용맹함으로 거란군을 격파하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는 단 7일 동안 흥화진성을 굳건히 지켜내며 거란군의 진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양규의 빛나는 활약은 요나라 군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었고 사기가 크게 떨어진 고려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결국 요나라는 고려와 어쩔 수 없이 강화를 맺고 아쉬운 철군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라는 과거에 약속했던 강동 6주의 반환을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고려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에 크게 분노한 요나라는 1018년 소배압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여 다시 한번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요나라 군은 다시 한번 고려를 짓밟고 굴복시키려 했지만 고려는 명장 강감찬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굳건히 맞섰습니다. 강감찬은 흥화진에서 먼저 거란군을 맞아 방어선을 튼튼하게 구축하고 삼교천에서 매복하고 있던 거란군을 기습하여 큰 혼란을 야기하고 괴멸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노련한 군사적 지략과 뛰어난 통솔력으로 고려군을 능숙하게 이끌며 거란군의 날카로운 예봉을 성공적으로 꺾었습니다. 삼교천 전투에서의 값진 승리는 지쳐있던 고려군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마침내 귀주대첩으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삼교천에서의 예상 밖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요나라 군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끈질기게 진격했습니다. 요나라 군은 빠른 속도로 고려의 영토를 휩쓸며 마침내 수도인 개경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강감찬은 이미 귀주에서 요나라 군과의 마지막 결전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019년 드디어 강감찬은 귀주에서 요나라 군과 피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전을 벌여 역사에 길이 남을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귀주 대첩은 기나긴 고려거란 전쟁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전투였으며 끈질겼던 고려의 최종적인 승리를 확정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감찬은 탁월한 전략과 뛰어난 용병술로 요나라 군을 거의 섬멸했으며 이 처절한 전투에서 요나라 군은 거의 전멸에 가까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귀주 대첩은 고려 역사상 가장 빛나는 군사적 승리 중 하나로 영원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기나긴 고려거란 전쟁은 결국 고려의 빛나는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요나라는 이후 더 이상 고려를 감히 침략하지 못했고 고려는 요나라의 거듭된 침입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는데 최종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이후 고려와 요나라는 불편했던 관계를 회복하고 사신을 교환하며 비교적 평화로운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했습니다. 한편 고려거란 전쟁에서의 잇따른 승리는 고려의 국제적인 위상을 크게 격상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려는 마침내 동아시아의 강력한 강국으로 당당히 인정받게 되었고 주변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려는 북방 유목 민족의 침입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현종 때에는 수도인 개경 주위에 튼튼한 나성을 새롭게 쌓고 압록강 하구에서 동해안 도련포에 이르는 광활한 천리장성을 건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려거란 전쟁은 고려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기나긴 전쟁을 통해 고려는 국가의 소중한 독립을 굳건히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웠던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